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테슬라는 0%대 거의 보합선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개별주의 그러니까 이슈보다는 시장성의 변동폭에 의한 움직임이 크다. 여기에서 테슬라는 더 이상 추가 하방할 자리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일정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호재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방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왜냐? 하방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약간의 변동성으로 최대한 심약한 개미들을 털어주고 여기 하단 자리에서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잘 읽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 정확하게 선별해 드리면서 보다 더 중요한 테슬라의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속보로 FCC에서 공식 승인이 났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이 승인에 따른 영향,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주가적인 대응 포인트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사모펀드 업계의 환매 중단 소식이 겹치면서 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또 유가 급등과 금융권의 유동성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지만은 기업별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용을 같이 보자면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압박하며 항공모함, 위척과 전투기 등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일 이내에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였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블루아웃 캐피탈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사모펀드 운영사인 블루아웃 캐피탈이 개인 투자자 대상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매도세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아폴로 글로벌, 에어스 매니지먼트 등 동종업계 주가가 동방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실적 부분의 기업을 움직임 보자면 월마트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연간 전망을 제시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디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과 이익 전망 상향에 힘입어서 11%나 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지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의 강세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12월에 무역 적자는 확대되는 등 경제 지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역대급 옵션 만기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정말 엄청난 변동폭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단 자리인데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줄까요? 저는 거의 높은 확률로 상승 확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FCC에서 승인 속보와 더불어서 좀 시장이 반응한다면은 테슬라의 내재적인 가치 그대로 이끌고 가서 단기적으로 600달러의 방향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대부분 대체적으로 600달러의 그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단계 목표, 일론 머스크 1단계 목표가 600달러 주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와 같이 방향성을 보면서 이 기업적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성을 보면서 오신다면은 지금 기회는 정말 저가 물량 매수의 기회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인 재료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것은 단순한 통신 기술의 승인이 아니라 로보택시 경제의 실질적인 개막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FCC가 테슬라에게 초광대역 무선 기술인 UWB의 실내 및 고정형 장치 사용을 예외적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원래 UWB는 신호 간섭 문제로 인해 실내 휴대용에만 허용되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왜 FCC는 테슬라의 고정형 충전 패드에 이 금기된 기술을 허락했을까요? 테슬라가 제시한 기술적 정밀함이 안정성의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이고요. 이 기술이 무서운 이유는 사이버캡이 인간의 손길 없이 스스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완전 자동화 생태계의 핵심 신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플러그인 방식은 누군가가 케이블을 꽂아야 하지만은 무선 충전 차량이 패드 위에 서는 순간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UWB는 센티미터의 단위의 초정밀 위치 추적을 담당합니다. 왜 블루투스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블루투스는 대략적인 위치, 잡지만은 무선 충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정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라는 먼저 블루투스로 패드를 찾고 접근한 순간 UWB를 활성화해 한치 오차도 없이 차체 충전 패드 위에도 도킹시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스페이스X의 드래곤 캡슐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것과 같은 정밀함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이제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에서 사람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실외 어디서든 설치될 수 있으면서 곧 도시 전체가 사이버캡의 거대한 주유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무선 충전 시장의 규모는 약 7조 원, 5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무선 충전 인프라가 표준이 되는 순간 이 시장은 수백조 원 단위의 인프라 사업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효율성이 압도적일까요? 무선 충전의 효율이 90%를 상회한다는 것은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운영 비용을 극단적인 절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를 넘어 전 세계의 무인 이동체에 에너지를 공급망, 독점하는 에너지 그리드 지배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유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또 냈는데요. 슈퍼차징 스테이션에 작은 테슬라 커피숍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발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말을 하는데요. 귀엽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특히 옵티머스로 하면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는 웃깁니다. 왜냐?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이 스페이스테이션 차저 옆에 커피숍 운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옵티머스 지금 프로토타입만 해도 충분히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 실현 가능하고, 자, 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냐? 바로 마케팅 효과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전기차종을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림을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슈퍼차저를 받으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테슬라를 내가 구입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림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정말 기술력의 대단함, 이 경쟁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이 테슬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는 나날이 지금 현재 원자재 값이라든가 생산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런 독점적인 기술력,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 미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만 더 생각하신다면은 현재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저렴하고 저가 부분을 단기간 형성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다 보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가격 경쟁력 기술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테슬라 대비해서 다른 제조업체 회사들은 전기차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거나 엄청 감소시켰죠. 근데 이게 단기적인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더욱더 확대될 거고요. 테슬라 전기차의 지분율,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판매율이나 지분율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 차량들은 계속해서 퇴보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율적인 시장 경제에 의해서 판단되고 시장이 새로
새로운 신규 업체가 들어오고 했지만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욱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왜냐? 지금은 AI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더 높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은 데이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더 빠른 데이터를 축약할 수 있고 집약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테슬라가 다른 기타 레거시 차량들과 제조업체들과 있는 지금 현재 차이점, 현금 보유량 이런 부분들을 저를 통해서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테슬라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뿐만 아니더라. 다른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적인 접근으로 하신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여러분들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단기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마켓메이커 하단 자리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이제 60분봉으로 했을 때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지금도 솔직히 매수하기엔 충분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인 주주총회 보상안에 따른 2,600달러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가격입니다. 충분히 수학적 계산이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 2,600 지금으로부터 6배가 넘는 시가총액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큰 방향을 보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중 1단계 목표가 600달러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요.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4, 50% 되는 수익률은 단기적으로라도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6배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수익을 먹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고 해결할 수 있는 예시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서 듣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년 정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기회, 엔비디아를 예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인 생태계 기술로 97%나 되는 반도체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3년 만에 무려 3년 만에 20배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위로 아래로 움직인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심리라는 거죠. 세력과 심리를 이해를 한다라면은 우리는 적절한 저가 물량의 물량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가 물량의 물량을 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떠한 행동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거래량이 튀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겠죠. 그때마다 항상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엔비디아 요즘 좋다더라.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점을 찍고 단기간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 개인들의 거래량 데이터를 보고 세력들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어차피 크게 마켓메이커 물량들이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엔 저점을 올려주면 우상향이 진행이 됩니다. 그 속에서 아래로 내릴 때는 공매도나 풋옵션을 펼치면서 물량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마켓메이커들이에요. 거기에서 개인들은 하락에 털리는 거고 상승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사고 단기 저점에 팔고 손실에 팔는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도 똑같이 데이터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술적 접근 기업이 굉장히 방법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기업이 좋다라는 거는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단기적인 기술로 단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이 올라갈 기업인 거 알아서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건데 그거를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패닉셀, 그러니까 이거 악재야 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인 공포로 인한 패닉셀, 그리고 이거 호재야 하면서 순간 고점적으로 사버리는 묻지도 말고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을 막으려면은 정확한 거래량 데이터, 전체적인 피보나치, 그리고 RSI, 개인들의 데이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 형식을 종합적으로 추산해서
통계를 내서 저점과 고점을 나타내는 지표 값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코딩화를 시켜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저점이다. 여기선 단기 고점이다. 그러니까 고점일 때는 매수하는 걸 잠시 멈춰 주셔라. 여러 가지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잠시 제가 공개를 좀 하자면요. 이런 식으로 AI가 자동으로 나타내주는 툴입니다. 이거를 저는 계속해서 사용해 와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위치 그리고 적절한 고점일 때는 매도 압력이 있으니까 잠시 물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짚어보고 매수 구간이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가 단기적인 저점 구간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전반적인 통계를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시키고 컴퓨터가 적절한 매수 구간, 그러니까 매수 구간이라는 점은 개인들이 데이터로 털리는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패닉셀을 충분히 해줬을 때 세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너무나도 또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구간에 매도 압력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걸 같이 들고 간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은 올라갈 거야. 그런데 적절하게 저가 부분에서 모으고 싶어 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이게 심리가 묻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거를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26년에 다가올 지금 찐 수혜주를 같이 가져간다라면은 알맞은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몰빵하는 것보다 이렇게 적게 5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오르는 아이들로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적절한 매수 구간의 물량을 매집해 둔다면요.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최소 10배 정도는 포트가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요. 이게. 근데 개별 종목 한 종목에 집중해 버리면 이게 3배 갔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패닉셀 해버려요. 난 2배 먹었어. 만족한다 치면서요. 나중에 그게 10배, 20배 올라가고 나서 배를 아파하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6년에 다가올 이런 힌트들, 그러니까 최소 5배에서 10배 갈 종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거 알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거 코딩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 휴머노이드가 무조건 옵니다. 26년 대시대 유동성 시장에서 우리가 휴머노이드를 놓친다면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을 했죠. 휴머노이드가 테슬라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금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부분이 몇 퍼센트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배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추에이터가 60%를 차지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로봇 부분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20배가 넘게 폭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기업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배가 오르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중소형주들, 액추에이터 로봇 핸드에서 또 추가적인 저가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블링크 차징이라고 해서 2020년 대시세 상승 때 테슬라 800% 올랐을 때 요 아이가 2200% 올랐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테마성 부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액추에이터 로봇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부터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저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지금 수혜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코딩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위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절대 아니겠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50% 받다가 먹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겠고요.
저는 이제 하락 파동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저점은 닫혀 있는데 고가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찐 수혜주들로 우리가 포트를 모은다라면은 정말 확실한 우리가 분산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명확한 데이터 통계 근거로 그냥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사면 된다고요. 너무나도 쉬운 과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게 각각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인데 똑같이 마켓 메이커들의 파동 형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저가 형태의 로봇주 관련주 아이들이 저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포트화로 시킨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상승이 저가 대비 최소 5배에서 10배는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하단 자리들 너무 많겠고요.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람 신청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눌러주세요. 링크 누르시면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 전송시켜드리고 있고요. 이용하실 혜택은 두 번째, 세 번째만 꼭 체크해 주시면은 이 코딩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무료 정보 받아보려쳐 정확히 기재 후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요. 제가 간밤에 또 테슬라 저가 부분에서 심리선이 크게 무너지는 이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알람 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6년 대시세 옵티머스 관련주들 우리가 꼭 잡고 있어야지 10배에서 20배. 근데 그것보다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우리가 계획을 잡고 가져간다면 100%에서 많게는 250%까지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부가적으로 누리면서 추가적인 테슬라 물량을 잡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신다면 댓글로 천슬라 가자, 테슬라 파이팅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